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한 결과 광주가 매력 없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고 새로운 차원의 예향을 만드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달리 공간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살리는 도시재생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펼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복원 노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전남의 대형 사업의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문제성 사업들이 갑자기 중단되고 있고 그동안 투입한 예산에 대한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에 대한 해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람선 구명벌 제작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 MBC가 창사 5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 하면 생각나는 도시 이미지는 민주, 인권, 평화였는데 아쉽게도 광주는 매력이 없는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정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광주하면 떠오르는 도시 이미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광주 시민과 일반 국민 모두 민주, 평화, 인권 도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달랐습니다. 광주 시민은 문화예술과 교육 순서로 답했지만 일반 국민들은 호남의 경제 중심, 문화예술 순으로 답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6대 도시 가운데 매력도가 높은 도시를 묻는 질문에는 광주 시민과 일반 국민 모두 1순위로 부산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광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과 광주 시민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23%가 광주를 매력 있는 도시로 꼽은 반면 일반 국민들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매력도가 낮은 순으로 질문을 바꿨더니 광주의 순위는 더욱 내려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광주를 매력도가 낮은 도시로 꼽았고 광주 시민들도 광주를 세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광주 MBC가 인포마스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광주 지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광주시를 매력이 없는 도시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계속해서 이재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 관광도시 부산. 광안리와 해운대 등 유명한 해수욕장도 많지만 부산의 매력도를 높이는데 국제영화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지만 부산은 국제영화제를 통해 대중과 친숙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동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에 반해 실험미술 위주의 광주 비엔날레는 전통에 비해 축적되는 양분이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엔날레를 성과가 도시에 축적되는 공공미술제 성격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차원의 예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정치나 경제와 독립된 그런 영역이지만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문화는 하나의 정치이고 문화는 하나의 경제입니다. 광주가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호남 지역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권을 친호남 정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강한 정치적 의식이 도시 이미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광주하면 정치의식이 가장 발달한 분들, 정치가 가장 선진적인, 이게 발목을 잡습니다. 광주읍으로 승격되며 근대 도시의 기틀을 다진 지 올해로 꼭 100년째. 도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100살을 맞은 광주 앞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오는 25일에 무등산 정상이 개방됩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석대와 인왕봉, 지왕봉을 거쳐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코스가 일반에 개방됩니다. 군부대 측은 그동안 육사지방선거나 보안을 이유로 정상 개방을 허가하지 않다가 광주시에 계속되는 요구를 받아들여 정상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한 이후에 지난달 광주 제주 노선 이용객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티웨이 항공이 광주 제주 노선에 새롭게 취항한 이후 이 노선 이용객이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1,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이용객을 잠식하기보다 신규 수요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태스크포스가 제시한 수정안이 졸속 출구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민종 광주시 의회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인구 밀집 지역인 첨단지구와 수안지구 구간을 도시철도가 지상 노면 방식으로 통과할 경우에 엄청난 소음 피해와 교통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영산강을 건너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수정안 가운데 노면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광산업전 전시회가 빛거울 광주에서 개막됐습니다. 성장세가 무뎌진 국내 광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LED 조명 전문 생산업체가 새롭게 출시한 차량용 후미등입니다. 30년 동안 쌓은 기술력을 토대로 신제품 개발을 한 결과 국내외 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장 변화를 미리 감지해 차량용 LED 조명 개발에 몰두한 덕택에 상대적인 우위를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특화된 조명 시장은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기술 개발이나 역량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맡고 있는 국제광산업전시회에는 국내외 170여 업체들이 참가해 광산업 융복합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24개 나라에서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바이어들이 찾아와 수출입 3당을 하고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Like it very much. You like it? Why you like it? Why I'm here? Because quality is very good. Quality. 광주의 전략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광산업은 중국산 제품의 저가 공세와 일본 엔저 현상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이런 악조건을 뚫기 위해 업체들은 다른 산업과 결합한 융합 모델을 만들고 대중소기업 사이의 수직적 계열화 작업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의 발전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반 산업으로서의 발전의 축으로 가는 게 앞으로 발전 속도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광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동안 추진돼 왔던 전남의 대형 사업에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모두 전임 지사의 역점 사업들인데 그동안 투입한 노력과 돌은 안중이 없이 일단 중단만 시키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전남의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 신안군 도초도에 민자 등 1,300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대 사파리 테마단지를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과 반대 속에 사업을 추진해왔던 전라남도는 사파리 아일랜드를 끝내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67억 원을 쏟아부어 사들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수익성이었기 때문에 당장 민자 유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초도 섬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F1 대회도 포기 상태입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된 F1 경주장이 F1 프리미엄을 상실하고 중소규모 대회나 행사를 치르는 것에 머물 우려가 큽니다. 전라남도는 대회 미개최에 따른 위약금 부담 가능성만 거론할 뿐 어떻게 경주장을 활용할 것인지 미완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경주장 활용에 대해서 어떤 주민 여가 공간 활용이나 그다음에 F1을 가지고 지역의 관광 자원화, 그 외에 수익 증대를 위한 국내 대회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여수 경도 골프장과 한옥 호텔 등 전남개발공사의 사업도 손을 볼 생각이고 강진 환경산단과 장흥 식품산단은 자치단체 인수를 검토하는 상태.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나 행정력은 제쳐놓고 전임 박준영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가운데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을 떨궈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신안 홍도 해상에서 발생한 요람선 좌초 사고에 대한 해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람선 구명벌 제작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도에서 사고가 난 유람선 바캉스호가 목포항에 정박해 있습니다. 조만간 육상 도크로 올려져 암초와 부딪힌 정확한 위치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유람선 좌초 사고에 대한 해경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 3일 바캉스호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전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7년 일본에서 건조돼 수입된 유람선 바캉스호는 안전사고를 우려한 홍도 지역 주민들이 해경에 청원하는 등 운항 허가를 앞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또 선박수리 조선소와 구명벌 제작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 과실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거기 이제 검사 필증이나 뭐 이런 거, 제조 과정에 이런 거 문제점이 없었는가 확인차. 해경 조사 결과 유람선 선장 무모 씨는 사고 당시 해도에 표시된 암초 좌표를 잘못 읽은 데다 정상 항로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문 선장을 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어린이 통학 차량 넉 대 중 한 대는 미신고 차량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가운데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이 광주는 73.6, 전남은 74.8%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신고 차량이 넉 대 중 한 대꼴이었지만 17개 시도 가운데는 신고율이 전북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어제 세월호 재판에서는 참사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3명의 선원, 즉 이준석 선장과 여성 3등 항해사, 조타수가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서로 엇갈린 진술을 했습니다. 맨 처음 증인으로 나선 이준석 선장은 사고 직후 상황으로 봤을 때 조타수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15도 이상 돌렸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어 증언에 나선 조타수 조모 씨는 세월호는 보통 3도에서 5도 정도 사이에서 조타를 하고 15도 이상 돌리는 경우는 없다며 사고 직후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다고 반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언에 나선 여성 3등 항해사는 배가 오른쪽으로 도는 것을 확인하고 조타수 조 씨에게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은 대학들이 수능 성적으로 지원자들을 무더기 탈락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동신대는 지원자 1,400명 가운데 900명, 비율로는 64.5%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달로 탈락시켰습니다. 또 순천대는 24%, 전남대 14.9%, 조선대는 8.9%를 탈락시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동신대는 사회적 배려 모집 전형에서도 지원자의 76%를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미달로 탈락시켰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무진대로에서 승용차가 길을 건너가던 행인 3명을 들이받아 48살 박모 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22살 안모 씨가 무단 횡단을 하던 보행자들을 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청소 용역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 청소 용역 노동자들은 실제 8시간 일하고 있으면서도 임금은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7시간에 해당되는 임금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 의원은 수많은 노동사건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이 자신들의 공간을 청소하는 노동자들에게 법에서 정해진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행정이나 문화계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는 다르게 공간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 정책인데요. 광주의 한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은 변화의 모습은 도시 재생의 가능성과 과제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수동 푸른길 옆 작은 마을에 예쁜 정원이 생겼습니다. 텃밭에선 싱싱한 채소가 자라고 들꽃이 화사한 연못가에선 아이들이 뛰놉니다. 감나무 아래 놓인 평상은 동네 어른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서로 얼굴을 모두 다 잊고 이제 또 대화하고 또 웃고 또 즐기고 얼마나 좋소. 그래요. 예. 또 오면 감 하나 떨어지면 주워 먹고. 쓰러져가는 빈집에 쓰레기가 넘쳐나던 곳이 새롭게 변하기 시작한 건 마을의 젊은 예술가들이 들어오면서부터입니다. 빈집을 헐어내 정원을 가꾸고 남아있는 창고는 예술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참여하는 동네 사람들도 늘어나 정원 가꾸기에 힘을 보태고 텃밭에서 난 채소로 음식 잔치도 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웃 간의 정분도 마을에 대한 애정도 두터워졌습니다. 공동체들을 조금 같이 끊어버리지 말고 그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미래를 좀 구상을 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자. 하지만 다시 끈끈해지기 시작한 주민 공동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마을 전체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돼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만 해도 흩어지겠죠. 아파트 생기고 그러면. 그게 또 언제 될란가 하면 확정은 됐다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공동체를 지키는 일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는 건 숱한 재개발 정책이 보여준 교훈입니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꼭 공동체를 해체시켜야 하는 건지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도심 재개발과 도시화로 마을 공동체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주거 복지를 보장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택 건설이 광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됩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0년대 조성된 학동 팔거리는 일제강점기 주택과 8갈래의 골목길을 가진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살던 원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부대끼며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고층 아파트 군락지가 돼버린 동네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던 주민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능, 주거지, 도시 경관 측면에서만 접근을 한 것이지 주민들의 생활 관계에 대해서는,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낡은 주택을 무조건 부수고 아파트를 세우는 도심 재개발을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주택 건설이 추진됩니다. 공동체 주택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 재생과 연계해 공동체 회복이 가능한 자치마을 모델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건설됩니다. 광주가 전체적으로 주거 복지와 어떤 경제 복지, 또 어떤 나눔의 경제 이런 것을 같이 추구하는 좀 종합적인 그런 이제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는 내년 3월까지 기존의 공폐가, 노후주택지 등을 대상으로 자치구별로 한 곳씩 모두 5곳을 선정해서 공동체 주택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이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도심 재생 방식을 벗어나 공동체를 되살리는 주택 정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와 화순군이 동복댐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이서접벽 개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화순군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오는 23일부터 망양정 임도를 이용해 주 3차례 이서접벽을 개방할 계획입니다. 접벽 개방과 더불어 오는 23일에는 망양정에서 시장민과 거주민을 위한 접벽문화제가 함께 열립니다. 한미돈전이 주말과 공휴일에만 개방하던 원전 주변의 낚시터를 평일에도 개방합니다. 한수원은 원전 온배수 영향으로 인근 해역이 최고의 낚시터라며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낚시터를 평일에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매일 300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00만 불의 광주김치가 일본 등의 5개국에 수출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해외 김치 CEO 초청 행사에서
광주 명품 김치 사업단의 6개 업체가 일본과 대만 등 5개국 업체와 100만 불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수출 계약서에서는 3,000원대 일반 김치와 5,000원대 프리미엄급 김치가 동시에 계약됨으로써 광주 김치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더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상인 곳은 초록색,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대부분 지역이 파란색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장흥 3.3도, 나주 7.6도, 광주 11.3도까지 기록했는데요. 따라서 일부 산간 지역에서는 첫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장성과 영광, 담양 9도, 광주 1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장성과 담양 23도, 광주와 구례 24도, 화순 2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상 할로윈 내일과 한글날인 모레에도 아침에는 쌀쌀, 한낮에는 선선하겠고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올라서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